저가이면서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인지, 병원장 퇴직금을 물어주는 꼴이 됩니다. 이런 비용들이 모두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안녕하세요, FS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발이식 병원들이 이식 비용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가격대별로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광고를 위해 단발적으로 병원 가격을 공유하거나 경험담을 이야기한 영상들은 있지만 가격별로 병원들을 구분한 영상은 없더라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가격대에 어떤 형태의 병원을 선택하실지 감을 잡으실 겁니다. 자, 모발이식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강남의 병원들은 보통 800만원에서 시작해서 1500만원까지 고가입니다. 반면에 저가의 병원은 250만원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를까요? 사실 병원들의 운영 비용이나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병원이나 비슷합니다.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환자의 수술 예약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요. 당연한 거니까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술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의술과 사업,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격대별로 분리해서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인지, 의술과 사업은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저가형 병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야 할 저가형 병원입니다. 요즘 250만원 정도로 모발이식을 하는 병원들이 생겼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활용하여 인터넷에서 쉽게 홍보를 합니다. 각종 인터넷 카페와 연계해서 홍보하는 그 병원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모발이식을 고민하시던 분이 이런 광고를 보면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클릭을 하고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좋은 결과가 많은 것을 보면 저항하기 힘든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병원을 선택하시면 위험 부담은 분명히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 본 수술 전후 사진은 그 병원 것이 맞습니다. 이걸 속이지는 않지요. 하지만 병원은 단순하게 하나의 건물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술들을 누가 했는지입니다. 여러분을 수술할 의료진들이 그 수술을 했을까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최저가 병원들은 대부분 여러 명의 페이 닥터들과 상당히 많은 숫자의 간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업무 강도는 높고 월급은 다른 병원 대비 적거나 비슷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문의도 몇 배로 많고 수술도 많은 게 당연하지요. 여러분이 의료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런 병원에서 열심히 배워서 조건이 더 좋고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병원으로 옮기자, 뻔한 겁니다. 간호사들은 능력이 많이 올라오면 이런 병원에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술을 받을 때쯤이면 신입 의료진으로 교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경력 있는 의료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팀들 중 해당 의료진이 내 수술에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병원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발이식 비용이 매우 저렴한 병원, 다수의 젊은 페이 닥터들을 보유한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이 짧은 병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병원인데 하루 수술 숫자가 다수인 경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환자를 대량으로 모집하는 곳, 상담 단계에서 어떤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술할지 전혀 모르는 병원, 상담 시 의료진의 참여는 없고 상담 전문 인력이 모든 내용을 주관하는 병원. 이런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다수의 의료진들이 의견을 합쳐 새로운 병원을 개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의 퀄리티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이 의료진들의 교육 또는 실습에 사용되는 겁니다. 꼭 피하셔야 하는 병원입니다. 저가 병원이라고 꼭 모두 나쁜 병원은 아닙니다. 저가이면서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병원들 중에서 아래 내용들과 부합하는 병원들을 찾아보세요. 개원한 지 1년 6개월 미만, 개인 병원으로 소수의 의사들이 운영하는 곳, 다른 병원에서 5년 이상 경험을 쌓은 의사들이 운영하는 병원, 상담 시 간호사들의 경력 또한 자신있게 소개하는 병원, 하루 한두 명 정도의 환자만 수술하며 집중도가 높은 곳, 어떤 의료진이 수술하는지 명확한 병원, 각종 이벤트로 가격이 할인되는 병원. 이런 병원들의 경우 새로 개원해서 가격적으로는 저렴하지만 의사나 간호사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개원 후 몇 년간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명성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일종의 투자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큰 기회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가격이 크게 상승합니다. 매년 다수의 새로운 병원들이 개원을 하기 때문에 분명 이런 병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의사나 간호사의 경력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담 시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저가 병원을 선택하셔야 한다면 이런 종류의 병원이 정답입니다. 새로 개원한 병원이라 조금은 불안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니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요?
이번에는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이식하는 병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원 후 4, 5년 정도 지나 검증이 완성된 병원들입니다. 병원으로 완전하게 시스템도 갖추었고 의사와 의료진들도 안정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도 꾸준하게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 의료진의 숙련도가 유지됩니다. 어떤가요? 일정 수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인정하시면 수술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내려가죠. 이런 병원은 중간 가격대에 무난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다수의 병원입니다. 일반적인 병원이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가격대에서 고가의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병원을 더 추천드립니다.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환자 숫자가 유지됩니다. 이때 병원장은 어떤 형태로 병원을 운영할지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에 언급한 병원처럼 가격을 내리고 많은 신규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채용해서 완전히 상업적으로 사업을 하는 병원들도 있고, 그동안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여 병원장이 매번 한 환자에게 집중하여 의술을 펼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오랜 기간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좋은 수술 방식을 개발하여 고가의 병원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병원입니다. 병원장이 직접 의료진을 교육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실력 또한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병원들 중에서 마케팅적으로 다소 부족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원장 혼자 또는 한 명의 부원장만 존재하는 병원, 상담의 많은 부분을 의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 수술에 병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병원, 나름의 노력으로 개발한 생소한 모발이식 기술들을 소개하는 병원, 간호사들의 경험이 매우 풍부한 병원, 광고나 마케팅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곳, 10년 이상 비절개 경험을 보유한 곳, 사후 관리를 마케팅에 사용하지 않는 병원. 모발이식에서 사후 관리는 의미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수술에 참여하는 간호사 숫자와 역할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병원.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좋은 병원이고 가격이 살짝 높을 수 있어요. 잘 살펴보시다가 비수기 이벤트를 진행하면 기회를 확 잡으세요. 참고로 여름에 수술 받으신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이벤트들이 여름철에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비슷한 중간 가격대인데 문제가 있는 병원들도 존재합니다. 잘 알아두시고 이런 병원은 피해주세요. 오랜 기간 병원을 운영하여 나름 이름도 알리고 유명한 병원이 되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병원장은 CEO 역할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수술은 두세 명 정도의 경력 있는 페이닥터들이 채우는 경우입니다. 가격 수준은 중간 가격을 유지합니다. 오랜 기간 고생해서 성과를 이뤘고 명성도 쌓았으니 이제 그 노력들을 현금화하겠다는 병원들입니다. 의료진들의 숙련도가 높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루 수술 숫자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수기 환자가 몰리게 되면 한 의료팀이 하루에 2회 수술을 하기도 하고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숫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병원장이 수술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병원은 간호사들이 교체되고 다시 적응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병원장이 챙기지 않으면 수술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과가 1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간혹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면서 현금화를 가속화하는 거지요. 뭔가 미안한지 사후 관리다 뭐다 해서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의미 없는 단순한 마케팅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병원을 선택하시면 병원장 퇴직금을 물어주는 꼴이 됩니다. 이런 병원들보다 신규로 개업한 개인 병원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위에 좋은 병원에 반대되는 것이니 지금 이 내용을 잠시 멈추고 살펴보세요. 고가 병원들 중에서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작은 성공들을 이어가고 있는 병원을 찾아보세요. 비절개 경력이 15년 이상 된 병원을 보셨나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의사가 참여하는 시간도 적고 편리한 절개로 이식을 할 때 과감하게 환자를 생각하는 비절개를 도입한 병원입니다. 좋은 병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슬립 방식으로 이식하는 병원 또한 그렇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의사의 권위를 내려놓지 않으면 슬릿으로 이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밀도 있는 수술을 위해 슬립 방식이 최고의 방식입니다. 최근 들어 슬립 방식을 이용해 이식하는 병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하루 한 명의 환자만 수술하는 병원을 찾으세요. 환자에게 집중하는 집중도가 상당합니다. 하루에 환자 두세 명과 한 명 수술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환자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못 느끼시겠지만 한 명 수술하는 경우 모든 의료진이 이 환자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환자가 없어서 하루 한 명 수술하는 것과 아무리 환자가 많아도 병원 정책상 한 명만 수술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성형외과보다는 모발이식 전문 병원이 더 좋은 병원인 것은 알고 계시죠? 한 걸음 더 나가 모든 수술 방식을 다 하는 병원이 아닌 하나의 수술 방식에 집중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환자의 특성상 본인의 수술 방식이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한 명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수술에 참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병원들은 병원의 편리성보다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병원입니다. 정말 최고의 병원이지요. 그래도 비싸긴 너무 비싸요. 그죠? 그 이외의 고가 병원은 그냥 피하세요. 중간 가격대 일반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마케팅과 외관으로만 매출을 키운 병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남에 위치하여 임대료가 비싸고 경력 있는 의사를 채용해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더 비싸집니다. 마케팅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술과는 관련 없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모두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격도 적당히 고가를 유지하고 이것저것 사후관리도 집어넣어 중간 가격대 병원과는 마치 큰 기술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가격대별로 병원을 나누어 봤습니다. 어떤 가격대의 병원이 좋을지 결정하셨나요? 이제 조금 발품을 파시면 여러분에게 꼭 맞는 병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이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식사하러 가실 때 컴퓨터에서 아래 채널 목록 자동 재생 한번 꾹 눌러주세요. 많이 보시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소개되고 저도 힘을 내서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안녕.